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병기 의원입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우리 충남 도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충청남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로 이동하려 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또 기차나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현대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장애인 콜택시의 현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오늘 첫 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국장님, 바로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안에 사는 중증 장애인이 지금 여기 충남 도의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고 혹시 계십니까? 예, 현 운영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교통약자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은 지체장애인 협회나 장애인 단체 연합회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대수는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121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운영 지역이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 관내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약간 관외라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실정에 있고요. 운행 시간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운행되고 있고 천안하고 아산만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내포신도시로 오고자 할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관내만 운행되기 때문에 예,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본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 예를 들어 여기 내포 도의회까지 오려면요, 먼저 천안에서 장코를 예약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도착하는데 거의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천안 아산 경계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또 하루 전날, 아산은 또 예약제예요. 하루 전날 예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전날 그 시간대를 딱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 아산 천안 아산 경계에서 아산코를 타고 예산까지 도착을 합니다. 예산 또 근처에 와가지고 다시 내포까지 예산코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루에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내포 도의회까지 장애인 코를 이용해서 중증 장애인이 도의회를 방문하고 다시 천안까지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시간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안타깝게도 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수년 전부터 대부분의 강의역 지자체에서는 한 번에 장애인 콜을 이용해서 어디든 갈 수 있게, 소위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그냥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 반면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복지 수도를 건설을 그 목표로 했지만 아직도 지금 시군 간의 그 경계마저 허물지 못하고 천안은 천안에 한정돼 있고 아산은 아산에 한정돼 있는 이런 가장 큰 기본 그 장애인의 가장 큰 기본권이 이동권을 갖다 지금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지금 현재 양승조 도지사님도 공약이고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제 충남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광역 콜센터를 설치하는 게 지금 그 공약이었거든요. 맞으시죠? 지사님 공약도 맞으시죠? 그 부분은 이제 또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그동안에 충남에 왜 그게 진행이 안 됐나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2014년 7월에 개정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관한 조례 11조 2항에 보면 총합 이동센터를 설립하여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 연계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4년 또 7월 달에 개정된 거에도 이미 그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통합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사항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조례가 2014년도에부터 시행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거는 한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잠깐 좀 그 충청남도 내 광역 그 이동 콜 운행 횟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차량이 28대고 일일 평균 한 16회 정도를 운행합니다. 한 대가. 그 다음 또 역으로 봐서 논산시 같은 경우는 10대가 하루에 0.34회 정도로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 가만히 진짜 서 있는 시구는 서 있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을 한번 이렇게 그 콜을 이용하려고 부르면은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2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집에서 기다렸다가 몇 시 되면 나오라 하면 나가면 되겠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진짜 불편한 분이 한 2시간씩 밖에서 그 추운 겨울에 떨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그 가장 큰 필요한 게 정말 이제는 놀고 있는 차 없이 그냥 모든 시군이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날에 좀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저 바람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식으로 지금 하루 충남에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지금 조금 몇 대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아마 한 9월 달쯤 조사를 한 걸 겁니다. 그런데 총 지금 115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대당 평균 운행 시간이 운행 횟수가 4.5회예요. 그래서 참 저조한 실적입니다. 많이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기준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어떤 수요조사나 예측조사도 없이 일괄적으로 그걸 매겨놨습니다. 중증장애인 200명당 장애인 콜을 한 대씩 배치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수요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라도 그런 정확한 좀 수요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그 일일 운행 횟수가 대당 16회로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도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28대가 하루에 단 한 번도 풀로 돌아가는 시간대가 없어요. 본인이 오늘 급히 좀 조사를 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오전 7시에 10대가 돌아갑니다. 운행이 됩니다. 8시에 20대가 운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시에 25대, 4시부터가 20대, 5시부터가 25대, 6시부터가 20대, 7시부터가 15대, 9시부터가 7대가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각 시군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운전원들을 다 2교대나 3교대로 그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28대, 뭐 10대 이렇게 있지만 그 차량이 계속 필요한 부분에 풀로 돌아줘야 되는데 돌지를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실 필요도 있겠다. 각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총합 이동 콜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 간에 시군 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 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운영비 부분도 충분히 도와 각 시군과에 조금 협의를 해서 좀 합리적인 좀 방법을 좀 찾아주실 것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난 이제 또 7월 27일 날 국토교통부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했어요. 표준조례를 제시한 것인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제 365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관내 요금은 대중교통 요금의 2배 이내를 제시했고요. 또 기초자치단체 장애인 콜택시 관내 요금은 대중교통 요금의 2배 이내, 광역자치단체 관내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를 제시했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예산 지원은 자치단체 몫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 국토부가 기재부를 설득해서 정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 간의 운영비 문제는 혹시 어떻게 조정을 하실 좀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그동안 시군하고 광역 콜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협의를 수차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각 시군에서는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전 천안이 관내만 운영하던 것을 도내 전체를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비 증가에 따른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광역 콜센터 이전이라도 고칠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좀 해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할 거고요.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광역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또 상담 콜센터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는 다 우리 도가 부담해서 광역 콜센터이기 때문에 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운전원 인건비. 그거는 현행대로 시군 부담으로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 지원 그 부분 제도 개선 방법도 국토부에 앞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도 일부 지원 받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시군에다가 어떤 운영비를 전부 다 전가를 했을 때 지금같이 이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천안시에서 보령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유류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더 운영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쪽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거는 어차피 지금 이거를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운영비 역시도 도에서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꼭 이게 충남도를 넘어서 전국화가 될 수 있는 좀 선도적인 가장 복지에 진짜 선도적인 충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보면은 이제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사회 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어떤 이건 금전적인 예산의 부분이 아니고 꼭 진짜 이거는 꼭 필요한 기본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 번 더 타 시군과의 좀 협의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하루속히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거는 진짜 사명이거든요. 또 이번 겨울을 나면서 또 많은 장애인들이 중증 장애인들이 길에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코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거는 좀 협의를 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질의 답변에 대한 그거는 좀 하여튼 추후에 일정과 결과를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예, 마지막 한마디만 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그 광역이동센터 구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년 10월에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할 목표로 지금 그 운영센터 건물 확보라든가 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이런 또 시군과의 협의 이런 걸 지금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시군과 어떤 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와만 이렇게 협의를 하지 마시고요. 좀 정말로 진짜 그 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 과정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다 공급자의 목소리만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어떤 협의가 있을 때는 분명히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좀 꼭 좀 들어주십시오. 당연하고요.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세부적인 게 확정이 되기 전에 장애인 단체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시군하고도 계속해서 협조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센터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사회서비스진흥원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일환 국장님 답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예, 국장님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이제 지금 현재 보육과 요양보호 서비스 특히 이제 그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이제 민간에 방치된 사회 서비스를 국가 운영으로 돌리기 위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이제 설치한다라고 지금 공약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서울하고 경기 그다음 지금 대구가 2018년도부터 시범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2020년을 이제 목표로 그 개원을 목표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로 해서 국공립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나 돌봄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국회에 법률을 요청해 놓고 있고 금년도에 서울, 경기, 대구, 경남이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진상에 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법률이 국회에서 보류 중에 있고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 네 군데 시범 사업 예산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지방비 전액으로 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진행 과정이나 추이를 좀 지켜봐가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시범 사업을 준비 그 과정을 보고 어떤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걸 개선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되면은 또한 복지수도 충남이라고 해놓고 다른데 이미 하고 있는 거 우리는 따라가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상황도 봐야 되지만 충남도 나름대로는 어떤 플랜을 짜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을 해서 직영하는 것이 정말
그것만이 정답인지 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목적의 기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 방안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이제 또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의 민간 위탁에 대한 저희도 이제 이번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민간 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 게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의원은 사실 이제 그 어떤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그거는 복지가 아니고 망하는 복지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복지 서비스를 갖다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순간에 그 복지가 사업으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수익 창출을 하려다 보니까 복지가 아닌 사업으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몇 군데를 또 돌아보니까 참 그런 문제점들이 진짜 너무 많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센터 등 근무하는 또 특히 직원들의 그 어떤 처우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아주 진짜 나쁜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 기간을 뒀을 때는 그 어떤 일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계약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본인은 또 진짜 속된 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또 다른 아웃소싱을 양성해내는 거다, 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민간 위탁은 이제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전문성이 있다든지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한테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저희 국 소관으로 한 40개 정도 민간 위탁을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서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 좀 표 좀 보실랍니까? 제가 이제 다 그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보니까 약간 현재 92개 정도 됩니다. 민간 위탁이 충남도에.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또 복지국 소관은 더 적겠죠. 적지만 보면은 이제 그 주가 3년 미만의 33개 기관인데 그 중에서 지금 14개인가가 올해 새롭게 위탁이 시작된 거예요. 14개가 새롭게 민간 위탁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전 회기 때 민간 위탁 부분에 저는 사실상 소신을 가지고 6건이 올랐는데 6건을 저는 다 반대를 눌렀습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그 옳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반대를 눌렀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3년 미만 33개 기간이고 3년에서 6년까지가 27개 기간, 6년에서 9년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17개 기간. 문제는 9년 이상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간이 15개 기간이라는 게 문제예요. 최장 지금 30년이 넘도록 한 군데에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한 번 위탁을 받으면은 이거는 그냥 대를 위해서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잘못된 마인드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간 위탁도 물론 지금 당장 이걸 민간 위탁을 다 없애고 다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최소한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기관에서 민간 위탁 6년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걸 한번 지금 10년, 20년씩 이걸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대를 위해서 지금 민간 위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기관들도 사실상 한 번 위탁을 받으면 20년, 30년씩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위탁을 최소화가 가장 큰 대안이지만 그도 되지 않는다면 민간 위탁은 또한 그 기간도 어느 정도 조금 정해놓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도에서도 한번 민간 위탁 준 기간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국장님 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 민간 위탁을 통해서 제대로 된 돌봄, 제대로 된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청남도 민간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운영 기간이 1차 위탁을 하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재계약에서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할 수 없게끔 아예 조례를 22조에 나오는데 그 조례를 없애버리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모에 의해서, 물론 공모를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단체도 포함을 시켜서 공모에 의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또 엄격하게 그 후임 그 위탁 그 수탁 기관을 정하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도의 감사위원회 이제 감사반이 있지만 도나 시군에 이 보조를 받고 또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나 시군에서 이게 직영하면 좋겠지만 이 전문성이라든지 또 이 공무원의 일정 기간 지나면 순환 보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럽 이 선진국과 같이 이 국공립이나 돌봄이나 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번 행감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계약 당시에 법인 출연금을 얼마를 납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일반 장애인을 고용하라 하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나옵니다. 그거를 법인에서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걸 다 그 기관에다가 출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부분만 출연하고 나머지 고용장려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법인에서.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행감에서도 물론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상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왜 그러냐면 최소한도 법인 출연금은 내지 못해도 본 의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인 출연금을 갖다가 다 납부를 하지 못해도 최소한도 고용장려금만큼은 기관에 다 넣어줘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예,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인의 자부담 개념에 대해서 조금 그 이견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법인 그 부담에 대해서 수탁 신청 법인의 자부담 확약서를 쓸 때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후원금을 제외한 순수한 법인의 자부담만 명시를 하고 또 그 해당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본 의원은 충청남도가 하루빨리 광역 콜센터 설치와 민간 영역에 맡겨졌던 사회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충남형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차별 없는 충남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첫 도정 질문을 하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대에서 충남 도민의 편에서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도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도민들께 또 하게 됩니다. 충남 도민의 편에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